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군대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군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스럽고 좀 굳건한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올해 1월 24일 날 쓴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한국군의 현실, 이게 군대냐 유치원이냐. 유치원. 자, 이렇게 된 배경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어떤 병사가 교육을 하던 여군입니다. 여군 이모 대위한테 네. 이거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라고 수차례 반말을 했어요. 병사가 대위한테.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네.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안 되죠. 반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특이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군 검찰이 네. 이 사람을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왜요? 어머. 뭐 모욕이 아니래요. 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예. 또 2018년 7월에는 어떤 병사가 소대장한테 삿대질하면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 네.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네. 막 이랬어요. 네. 그랬는데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이고. 요즘은 장교가 병사한테 막 뭐 반말을 하거나 뭐 좀 그러면은 상관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는데요. 아, 그래서 아주 이런 민원 들어가면 아주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민원을 할 수 있죠. 네. 민원이야. 근데 네. 과연 이런 것까지 민원을 넣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요즘 군대에서 또 핸드폰도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네. 굉장히 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네요. 다. 아이, 상상도 못하죠. 전화도 뭐 함부로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조금만 힘든 훈련을 하면 이번엔 부모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느냐? 아, 살살 핸드폰으로 시켜라. 다 얘기를 했나 보다. 뭐 아들이.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휴가를 나가서 얘기를 하든 뭐 네. 만약 뭐 면회 와서 얘기를 하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훈련 시키지 말라고 헬리콥터 부모도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도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를 네. 의미합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네요. 캥거루족은 네. 이제 그 자식이 캥거루족이고 그 엄마는 헬리콥터족이고. 헬리콥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서 무슨 행군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행군이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걸어가는. 그렇죠. 이제 완전 군장하고 뭐 이렇게 짐 다 자기가 싸매고 총 네. 들고 이제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네. 20km, 40km. 군인이 뭐 걸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훈련은 필수인데 그걸 쫓아다닙니다. 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옆에 지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 옆에 지나가겠다는데 대개 행군을 할 적에는 그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차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공간을 내줘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거나 양쪽으로 갑니다. 길 양쪽으로 가거나. 그럼 훈련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나? 자기 지나가는 길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저 끝에 졸졸졸 쫓아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감시하는 거야? 아니 일단 만약에 휴식 그러잖아요. 휴식도 네, 하잖아요. 네, 중간에. 네. 그러면 먹을 거 갖고 와서 막 아, 먹이고 먹이는 거예요? 뭐 아픈 데 소풍 없니? 나왔어, 뭐.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별 참견 다 하고 그거 언제 끝납니까? 뭐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뭐 네네. 제가 좀 뭐 하나 들어주면 안 됩니까? 옆에서 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응? 근데 진짜 여기 말씀처럼 군인인지 유치원 교사인지 모르겠다. 네, 군 그러니 간부들이. 거기다가 이런 부모니까 병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 뭐- 마마 보이겠네. 그러니까 뭔가 좀 위기 상황이 딱 생겼다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이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다고. 전쟁 안 나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 칭얼대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 간부가 자기 말로 내가 군인인지 유치원 네. 교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군대에서의 그 보신주의가 문제입니다. 보신주의. 보신주의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훈련을 뭐 군인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상의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고 나는 건 무서워서 훈련을 자꾸 축소를 해요. 사고 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진다든가 문책 당하니까. 문책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네. 아까 얘기했죠. 훈련 좀 적게 해달라는 민원이 네.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장교들이 진급입니다. 진급. 아, 진급에서 손해를 볼까 봐. 몸을 사리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몸을 사려요. 음, 그래서 이 군대는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 훈련이 뭐 소풍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미군 같은 경우도 상관에 대한 복종하고 강한 훈련은 필수입니다. 거기는 모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상관이 뭐라 그러면 yes sir 딱 하잖아요. 아, 거기는 네. 뭐 반말 존댓말이 없잖아요. 대신 yes sir 하고 딱 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병사가 대위한테 반말하고 막 그래도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뭐 시비 걸고 그래도 뭐 다 무죄를 받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만 해도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군인이란 것은 어쨌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훈련은 필수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가 우리 부모님이 나타나는 이런 게 생겼네요, 군대. 그러니까 이 시민 의식이나 네. 문화나 이런 게 바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바뀌어도 군대는 군대거든요. 그리고 그치. 군대에서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강해야죠. 평소에 그렇죠. 강한 네. 군인이래야 살아남죠. 평소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죠. 그리고 또 어차피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병장 출신이지만은 군인이 된 이상 열심히 또 훈련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몸도 네. 건강해지고 네. 또 건전해지고 사고 방식도 흔히 이제 저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린다. 네.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아들도 병장 출신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부모들의 극성 그리고 네. 보신주의 군대 문화 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판단 네. 이런 것 때문에 군대가 지금 점점 얼치기 집합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상 진짜 전쟁이 나면 유치원생 데리고선 무슨 전쟁을 할까 하는 걱정이 참 그러니까 들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있긴 있고 그리고 보내야 되니까 보내긴 하는데 뭐 안 보낼 방법이 없고 하니까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자식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버가 되는 거죠. 이 부모들이 그렇죠. 좀 네. 선을 넘어서는 네. 거고 또 자라오면서 마마보이였던 남자분들은 또 엄마 아빠에게 또 군대에 가서도 그 끊지 못하고 계속 위탁을 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문화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강인한 몸과 마음이 그런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군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라를 굳건히 지켜줄 국군 장병들을 기대하며 얼치기 집합소라고 하셨나요? 네. 얼치기 집합소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강하고 용맹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된 훈련 속에서도 군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먹는 것인데요.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음식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 한번 우리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국장님? 네, 이것도 한 1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
저런 얘기합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친 사람이 가장 나쁘다. 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복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만큼은 정말 믿고 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 역시 그만큼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한 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일본 식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식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먹는 거 갖고 장난 안 친다.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뭐 위생이든 뭐든 이제 철저히 네. 잘 지킨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제 일본 식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컸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음, 근데 이제 이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 부유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먹는 거. 중국 보건. 음식. 네. 그래서 중국 음식이 진짜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건 유명하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뭐 달걀도 가짜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중국에선 지금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분유나 이유식을 해외 거를 자기네 나라 거를 안 먹여요.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제품이 많이 팔립니다. 외국 음식을 선호하는군요. 네, 중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네 나라 거는 먹을 거를 신뢰를 아예 못 안 하네요. 믿는다. 네, 못 믿는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어쨌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혹시 선아 씨는 그 전투식량 먹어보셨어요? 전투식량? 보긴 했습니까? 네, 근데 어릴 적에 봐가지고. 이때 이제 보도된 게 뭐냐면은 어떤 업체가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한 전투식량 2형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 그 식품위생법에 의하면은 여러 제품을 한 포장 용기에 넣을 경우에는 네. 거기에 여러 제품이 들어갔는데 네. 그 제품 중에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걸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지 않고 원래는 1년으로 해야 되는 거를 다른 걸로 적용을 해서 3년으로 해서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 빵이다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3년까지 먹을 수 있는 빵이다. 네. 근데 그 속에 뭐 단팥이 들었거나 뭐가 그렇죠. 들었는데 그거는 1년짜리인 네. 거죠. 그러면은 1년이라고 1년이라고 되는 건데 제일 긴 유통기한이 3년이니까 3년으로 쓴 거인 아주 거죠. 선아 씨 아주 똑똑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때 나눠준 게 이 문제가 된 게 비빔밥이에요. 전투식량 2가 비빔밥인데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그런대로. 네네. 근데 끓는 물을 붓고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인데. 비빔밥인데요? 네. 비빔밥에 끓는 물을 부어요? 네. 라면도 아니고? 네. 그게 건조된 상태로 들어있어요. 아, 네. 그래서 끓는 물을 붓고 한참 있어야 돼요. 신기하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도 들어가 있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네. 무슨 뭐 콩나물도 들어가고 막 이랬을 텐데 네네. 예를 들어서 밥은 3년이다. 근데 콩나물이 1년이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1년이래야 되는데 이걸 3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전투식량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늘. 네.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끝나면 어떡할까요? 폐기해야 되나? 버릴 수가 없죠. 아깝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유통기한 전에. 그래서 배 다 나눠줍니다. 병사들한테 나눠서 먹어라.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이 들어가 있는 섞여 있는 비빔밥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수년 동안 이미 장병들이 먹어왔고 분명히 그 중에 모르긴 몰라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탈이 나거나 문제가 된 병사가 분명히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납 비리가 없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이 군납 비리는 옛날부터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끈이나 백 없는 사람은 아예 납품이 힘들고 네. 그래 따라서 거기에 이제 비리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네. 우유가 나옵니다. 우유.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우유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먹는 네. 사제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네. 사제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우유가 물 반 우유 반이에요. 이게 물에다가 우유를 탄 건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묽은 우유를 줍니다. 왜 그랬지? 그걸 뭔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만든 우유인 거죠. 예, 원가가 훨씬 저렴해진 거죠.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비리가 없으면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요새 네. 군대 우유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단 말씀이에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거 막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항의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네. 뭐 군발이들한테 주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거기에는 이제 그 면세품이기 때문에 군 마크가 딱 찍혀서 나옵니다. 사회에서 파는 거하고 그 달라요? 마크가 찍힌 게 다르죠. 어쨌든 간에 국군 장병들은 다 우리의 아들들이고 네. 또 군인으로서 건강해야 되고 또 체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소화하고 나중에 네. 전쟁에 나가서도 잘 싸워줘야 되는데 정말 먹는 게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 관련된 국방부나 그런 기관에서 알고도 이걸 묵살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몰라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무슨 비리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저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거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먹는 거 갖고선 장난친 죄가 당연히 나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특히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이거는 맞아요. 더 나쁜 거기 때문에 네. 더블로 나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블 처벌? 더블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먹는 즐거움도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 내가 못 먹으면 남들 먹는 거 보면서 그 먹방, 그 먹방 컨텐츠 같은 것도 나온 걸 보면 진짜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이런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이 비리가 정말 비리로 인한 이런 거라면 정말 이게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자 또 국군 장병들, 나라를 지키는 이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잘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마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사나와 베제탁의 Q&A